자, 이번 시간에는 도커 환경에서 포스트그레SQL 컨테이너를 배포해보고 간단한 DB 사용법과 테이블 파티셔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컨테이너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run IT 옵션으로 TTY를 할당하고 입출력할 수 있도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 옵션으로 백그라운드 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행을 한 후에 리스타트 옵션에는 always라는 옵션을 넣어서 도커 컨테이너에 이상이 있었을 때나 컴퓨터가 재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재배포 시킬 수 있도록 옵션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도록 P 옵션을 넣어주고 15432 그리고 5432 라고 지정을 해서 15432 포트를 호출했을 때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5432 포트로 통신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의 이름은 PSQL_DB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옵션으로 환경 변수를 추가해 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PostgreSQL의 패스워드 라고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PostgreSQL의 기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볼륨 디렉토리를 매핑해 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postgres 카드 그리고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postgresQL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 디렉토리를 매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ostgres라고 해서 latest 해가지고 postgreSQL의 도커 이미지 최신 버전을 매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도커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되었고요. 처음 실행을 하시는 분들은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 후에 이렇게 배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커 ps 명령어를 통해서 방금 배포한 PSQL_DB라는 컨테이너 이름을 가진 도커 컨테이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도커 컨테이너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로는 docker exec IT PSQL DB 컨테이너의 빈 배시 환경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리어 명령어를 통해서 화면을 한번 지운 뒤에 PSQL 대문자 U 옵션에 postgres 라고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DB를 사용하실 수 있는 CLI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용할 사용자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user jmkim이라는 사용자를 만들어 줄 거고요.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123 골뱅이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슈퍼 유저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create 롤이라고 반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등록됐는지 확인하시려면 /du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는 롤 네임에 jmkim이 들어가 있고 부여한 권한으로 슈퍼 유저가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select from pg shadow라고 해서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오타가 있었고요. 여기에 dow입니다.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방금 생성한 사용자 jmkim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암호화돼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postgres라는 사용자의 권한처럼 create 롤이라던가 create db 같은 권한을 추가해 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alter role 그리고 jmkim create db 라고 해주시면 jmkim 사용자의 db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alter role jmkim replication 이라고 지정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는 복제가 가능한 권한을 jmkim 사용자에게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정상적으로 롤 부여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du를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권한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 해서 빌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DB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DB의 소유자는 오너
JMKIM이라고 지정을 해서 방금 생성한 JMKIM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잠깐 기다렸다가 이렇게 Create Database라는 로그를 확인하시면 실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C 옵션에 빌링 JMKIM이라고 하면 JMKIM 사용자로 빌링 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You are now connected to database billing as your JMKIM 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빌링 DB에서 사용할 스키마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스키마 그리고 Payment 라는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키마도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해당 DB에 존재하는 스키마를 확인하시려면 /dn 이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키마별로 소유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포한 PostgreSQL DB를 좀 더 사용하기 쉽게 dbeaver라는 툴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eaver에 접속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보이시는 PostgreSQL을 누르신 다음에 다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같은 경우는 제 로컬에 도커로 배포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포트 같은 경우는 15432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빌링이라고 하나 만들어 뒀기 때문에 빌링이라고 지정을 하고, 유저는 JMKIM,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패스워드 123 골뱅이라고 지정을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데이터베이스에 빌링이라고 되어 있는 DB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링에 있는 스키마 부분을 열어보시면 아까 생성했었던 페이먼트라는 스키마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을 확인하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페이먼트에서 우클릭을 눌러서 SQL 편집기를 여신 다음에 글씨를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테이블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그리고 카드 히스토리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에는 ID 컬럼에다가 인티저 타입을 넣어 줄 거고, 그리고 해당 컬럼에는 오토 인크리지먼트 속성을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d always 그 다음에 as identity 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카드 유저라고 해서 카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어 캐릭터 30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거는 난널이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카드 타임이라고 해서 타임 스탬프 컬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난널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차지라고 해서 사용한 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인티저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디폴트 값은 0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히스토리 PK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랑 카드 타임을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타임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해 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파티션 바이 레인지 라고 파티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 키를 등록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히스토리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고,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와 카드 타임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티션의 기준은 카드 타임이라는 타임 스탬프 값을 기준으로 파티셔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복사해둔 쿼리를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글씨를 줄여서 방금 생성된 빌링 DB의 카드 히스토리라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확인해 보는 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컬럼 네임에서 아이디랑 카드 타임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된 거 정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에 코멘트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미리 복사를 해왔고요. comment on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명에 is
코멘트를 달아줄 내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카드 히스토리 관리 테이블이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고 다시 실행을 해서 카드 히스토리라는 테이블의 정보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 코멘트란에 카드 히스토리 관리 테이블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 컬럼에 코멘트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멘트 온 이번엔 컬럼이라고 지정을 해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코멘트 이름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한 후에 카드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각 컬럼에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ostgreSQL에서 간단한 파티셔닝을 진행해 볼 건데 지금 진행할 파티셔닝은 선언적 파티션이라고 해서 PostgreSQL의 10전대 버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PostgreSQL의 버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select 버전 함수를 호출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ostgreSQL의 14.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파티셔닝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로는 create table 그리고 파티셔닝할 테이블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 히스토리 2022년 04월이라고 해가지고 월별로 파티셔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이라고 지정을 해서 오프 카드 히스토리라고 해서 파티셔닝할 원본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or values라고 해서 from 여기에는 2022년 한 칸 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04월부터 그리고 to 똑같은 양식의 2022년 05월 011일 그리고 00시까지 지정을 해 놓으면 2022년 4월 1일 자정부터 2022년 04월 마지막 날에 23시 마지막 시간까지 데이터가 파티셔닝 돼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빌링 DB를 한 번 더 새로 고침한 후에 이 카드 히스토리 생성된 거를 펼쳐 보시고 파티션스라는 이 폴더를 한번 열어보시면 방금 생성한 카드 히스토리 2022년의 04월이라는 파티션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04월과 05월 그리고 06월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05월 해서 여기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레인지를 지정하고요. 여기서는 06월부터 07일까지 레인지를 지정하고 06월 파티셔닝 이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명령어를 하나씩 명령어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어도 실행을 해주고 한 번 더 빌링 DB를 새로 고침을 해주면 4월부터 6월까지의 파티셔닝 DB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두게 되면 카드 히스토리에 들어온 데이터들이 아까 지정해 놨었던 카드 타임이라는 컬럼의 타임 스탬프 값을 기준으로 해서 4월 데이터는 여기에, 5월 데이터는 여기에, 6월 데이터는 여기에 이렇게 파티셔닝 돼서 적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위해서 데이터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그 다음에 payment 스키마의 카드 히스토리 라는 테이블에 컬럼은 카드 유저 카드 타임 그리고 차지 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값에는 values 김재민이라는 사용자가 2022년 04월 13일에 15시 30분에 사용했고요. 카드 값으로는 1,500원을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들어갔고요. 월별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봐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2년 05월 13일에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거는 06월에 사용을 했다 하고 같은 테이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행을 했고요. 이 명령어도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select 전체 컬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히스토리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방금 삽입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 번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를 셀렉트 했을 때 금방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컬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로우 수도 뭐 1000만 건 혹은 억 단위 이상으로 테이블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됐을 때는 지금 실행한 쿼리를 날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일별 혹은 월별로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을 해놨을 때는 여기에 카드 히스토리 2022년 04월이라고 해서 특정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4월 데이터만 검색이 가능하고요. 여기 5월이라고 했을 때 5월 데이터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DB 셀렉트를 할 때 훨씬 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커 환경에서 PostgreSQL 컨테이너를 배포해보고 기본적인 사용법과 파티셔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